입국 최소 7일 전까지 1인당 하루에 230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0만 원이 넘는 여행비를 선납을 해야 되고요. 반갑습니다. 소소한 마음에 양식을 채우는 지식 전시회, 시대를 읽는 소양전 여행 특별전의 도슨트 태원준입니다. 지금부터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와 놀라울 정도로 다른 문화를 가진 곳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살펴보면서 다름의 차이를 깨닫는 것도 여행의 재미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혹시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정답!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인데요. 유럽에서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화장실이 지금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를 여행하다 보면은 공중 화장실에 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차역에서 내려서 그 앞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동전을 넣어야지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을 때도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동전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유럽을 방문했을 때는 이런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유럽 여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동전을 좀 쟁여 갖고 다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식당에서 식수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유럽은 대체적으로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유럽의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식수 등은 이용자가 직접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마트나 상점 같은 경우도 저녁 6시, 7시 정도면은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4시간 편의점이 많은 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는 거의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유럽을 여행할 때는 식수나 필요한 물건들은 주로 낮 시간에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면 가기 전에는 동전을 준비하고 마트나 편의점의 영업시간을 확인해 두는 게 좋겠네요. 그럼 유럽처럼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곳이 또 있을까요? 다양한 나라 이제 문화를 경험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나라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그림 보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용의 나라라고 불리는 부탄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부탄을 일단 지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아 서남부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 국가고요. 정식 명칭은 부탄 왕국입니다. 전통과 자연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특이하게도 외국인들의 개별 여행이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행객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 부탄은 개별 자유 여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여행사 없이 혼자서 입국을 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이것도 이제 이유를 알게 되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부탄 정부가 지정한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투어를 예약해야지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입국 최소 7일 전까지 1인당 하루에 230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0만 원이 넘는 여행비를 선납을 해야 되고요. 비자 신청비도 40달러가 별도로 부과됐었기 때문에 사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궁금한 건 더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녀온 거였죠. 자유 여행을 할 수 없다니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말 그대로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나라를 평가할 때 GDP나 GNP처럼 경제적인 지표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탄이라는 국가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국민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예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총 행복 지수,
GNH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국가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혹여라도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문화적인 혼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국민들이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그런 것들도 어떤 그 국민의 행복에 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국가 차원에서 허가를 받고 여행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저는 다행히도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갔었는데 직접 다녀와 보니까 와, 여기는 사전 지식이 없이 간다면은 크게 당황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 행위가 금지된 부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가령 고기 좋아하실 텐데 우리나라 분들은 육류를 즐겨 드시잖아요. 하지만 부탄은 국교가 불교이기도 하고 또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에 따라서 가축을 도축하거나 심지어 낚시 자체도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 닭, 염소 등 모든 가축은 천수를 누린다고 여겨가지고요. 부탄 내에서는 도축을 하지 않고 이웃 국가인 인도에서 도축을 해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 사람들은 어쨌든 수입한 고기를 먹긴 하지만 대부분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렇게 문화가 다른 나라도 있었다니 처음 알았어요. 반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가 있는 나라들도 있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아시아에 꽤 많은 문화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대만이라든지 중국, 베트남 등 역사적인 경험이나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꽤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의외의 나라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도 그림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섬나라로 유명한 아일랜드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문화가 비슷하다니 정말 예상 밖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일랜드를 혹자는 유럽의 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한국을 아시아의 아일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제 지리적인 특성이 약간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런 지리적인 특성도 조금 비슷하고요. 또한 두 나라의 역사적인 교집합, 또 문화적인 교집합이 생각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오랜 기간 동안 외세의 식민 지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 또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오래 받았었고요. 또한 이런 외세의 지배에 저항해서 무장투쟁과 민족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국 모두 이제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나뉘어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경험 자체가 강한 민족 정신과 분단의 상처를 예술이라든지 사회운동으로 계승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식민 지배하고 분단의 경험이 두 나라의 정체성하고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우와, 두 나라는 역사적인 공통점이 있어 정서적으로도 공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와 일상적인 면에서도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흥이 많으시잖아요. 네, 문화적으로 흥이 많은 국민성까지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영향 때문인지 아일랜드에서는 오래전부터 맥주라든지 위스키라든지 펍과 같은 술 문화도 좀 발달이 된 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었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체로 모여서 함께 즐기고 흥겨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맥주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행을 가면은 현지 맥주를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아일랜드에 가서도 펍에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는 혼자였는데 나올 때는 꼭 아일랜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사귀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화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 가족과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른을 존중하는 전통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도 인사나 감사 표현 같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따뜻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우리나라 분들도 정을 중시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예절까지 왜 우리나라와 아일랜드를 비슷하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역사부터 문화까지 놀라운 공통점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어디론가 여행이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또 깨닫는 재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도슨트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흥미가 생겼고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참고하시면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 더 풍부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름을 이해하고 깨닫는 재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고요. 아, 다행이네요. 더 넓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화가 어떤 삶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새로운 곳을 경험하실 때 더 큰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식 전시회, 시대를 읽는 소양전, 여행 특별전의 도슨트 태원준이었습니다.